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문제 열어보기라는 강의예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몇 가지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되도록이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수식과 그림을 쓰지 않으면은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 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에서 코드를 집어넣을 때는 되게 이렇게 꺽쇠를 써서 제곱을 쓰거나 혹은 곱하기 두 개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다 a 제곱이란 뜻이거든. 그런데 이런 표현에 익숙하신 분이 제 강의를 들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팅이나 아니면 댓글 또는 메일로 말씀을 드리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댓글로 물어보신다면요,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의 첫 번째 문제는요, 2011년 국가직 7급 물리학 개명 18번입니다. 2011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11년 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현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11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때가 정말 그 대치동, 그러니까 아이고 뭐 상관없겠지, 뭐 대치동에서도 전설적인 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2011년 수능을 기점으로 2012년 7차 개정 교육 과정부터 문과 학생들도 미적분이 수능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수능을, 그러니까 2011학년도지,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수능까지가 7차 교육 과정이니까, 그리고 2011년 11월에 이제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그 출제가 나왔던 시험이 7차 개정이고, 근데 이 2011일 1, 1학번 수능이기 때문에 2011 수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수능을 70만 명이 넘게 봤어요. 74만 명인가가 봤어. 내 기억에. 그리고 특히 수리 영역, 그러니까 수학, 2교시 수학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고, 물리 2도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 왜냐면 그 문과 분들이 재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문과 수능이든 이과 수능이든 가형 나형이라 그랬거든. 굉장히 헬게이트였습니다. 그때 뭐 이거 교육청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평가원 난리 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뭐 큰 사건 없었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1년 정도 이 근처의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는 그 제법 고등학교 수능 물리2에 있는 문제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잠깐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 P점에서 전류의 세기는, 자, 그 당시에 수능 물리2에서 나오던, 그 당시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라고 불렀거든. 물리2에서 나오던 기출문제의 회로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다중복합회로, 다중복합회로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키르히오프 법칙. 키르히오프 법칙이 수능에도 나왔습니까? 네,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꽤 많이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도 꽤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0% 확률로 키르히오프 법칙이 나오고, 한 30%, 40% 확률로 휘트스톤 브릿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휘트스톤 브릿지 나오고 나머지 10%가 이런 복합 회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 맥락에서 출제가 된 게 바로 이 회로 문제입니다. 이 복합 회로 문제 같은 경우는요, 회로를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도형적으로, 그림적으로 어렵게 도식화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은 재빠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 회로로 바꿔줬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회로라는 거는 뭐 이런 회로 있지, 이런 직사각형 회로, 이런 걸로 재빨리 바꿔주는 훈련을 했어야만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렇게 시간 조절을, 이 복잡한 기하적인 모형으로 시간 조절을 한 이 문제는 계산상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예. 그 저항의 병렬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하는 간단한 방법이지, 직렬은 그냥 더하고 병렬은 어떻게 돼? 병렬은 역수취해서 더해주고 역수취하지. 이 방법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고 곱하고 해서 분수 취해주면 되지. 아니면은 그 두 개의 저항이 같다면은 평균값 취해가지고, 그 절반값을 취해가지고, 평균값이 아니라 절반값 취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이 방법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난이도 조절을 해왔어요. 그래서 28번은 전형적인 그 당시 물리 시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를 재빨리 바꿔주는데 요령이 좀 필요해요.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면은, 회로도에서 전선은 늘리거나 꺾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점이 있지, 접점. 이러한 접점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6V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6V가 있고요. 전선이 나와. 근데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지지? 자, 두 갈래로 나눠지면은 다리를 두 개로 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꺾이는 이 지점, 꺾이는 이 빨간색 표시한 지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4옴짜리가 여기 붙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2옴짜리가 여기 붙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늘리거나 꺾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2옴으로 가는 길이 늘어나고 꺾인 거지. 그 2옴으로 오고 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두 갈래로 갈라지지? 그럼 또 두 갈래로 나누면 돼요. 얘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면 돼. 그래서 하나는 4옴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2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제 2옴짜리 또 보면 또 두 갈래로 나눠지지? 2옴짜리 또 나눠보면은 이렇게 두 갈래? 하나는 4옴으로 나가고 하나는 4옴으로 나가고 하나는 2옴으로 나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여기서 다시 만나지? 이어. 근데 4옴짜리 한 번 더 만나네? 또 이어.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리고 4옴짜리 한 번 더 만나네? 또 이어. 그러면은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재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4옴이구나. 4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회로를 펼치는데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원칙만 지키시면 돼. 그리고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원칙이 뭐다? 갈라지는 부분에서 나눠주면, 직각으로 나눠주면 되고, 모이는 지점은 또 이어주면 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신 다음에, 풀면 된다. 그리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쉽게 나왔지? 자, 4옴 더하기 4옴 병렬 연결돼 있어. 어떻게 계산해? 그냥 중간값 2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2옴. 자, 2옴 직렬 연결 뭐야? 4옴이지? 근데 4옴은 4옴 병렬 연결 2옴이지? 그리고 2옴 병렬 연결 4옴이지? 직렬 연결 4옴. 그 다음에 4옴은 4옴 병렬 연결 2옴. 그래서 최종 저항값은 2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으니까 V는 IR 써서 답은 3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한 문제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 회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와. 근데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 뭐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필요 있어. 필요 있는데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최근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늘어날 때마다,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과거로 갈 때마다 가중치를 조금씩 줄이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뭘 기억하면 된다? 회로가 갈라지는 부분을 90도로 꺾어주면 된다. 그리고 회로는 늘리거나 꺾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질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